두 번째 인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 오랜만에 좀 나왔죠.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증인신문 거부의사 한동훈 강제 구인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해제 표결에 있어서 왜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못 들어갔느냐 여부에 대해서 특검은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일부러 안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 참고인 조사하게 한동훈 전 대표 23일 날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내란 특검에서 요 표결 방해 행위 관련해서 요 의혹 관련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사실 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법원에 와서 공판 전에 증인신문으로 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23일 날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SNS에 이렇게 올렸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책, 다큐멘터리 증언 이런 걸로 내가 다 말을 했습니다. 더 말해야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나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 제목이 강제 구인 가능할까라는 건데 최 변호사님, 강제 구인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은 네. 이건 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네. 참고인이고 지금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이분이 그 건강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뭐 사망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증거를 보존해 두지 않으면은 증거로 나중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게 그 변호사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나중에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상황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이렇게 그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것을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의 한동훈 전 대표 토사구팽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 해제하고 나아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은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가만히 놔줄 줄 알았냐? 그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때늦은 후에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 그 유력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그 사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또 하나의 유력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평소 때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는 다 불러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안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상반된 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양비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뭐 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구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특검에서도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그것을 증거 보존까지 해야 된다? 오히려 이것은 특검의 쇼를 한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토사구팽 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결국은 국민의힘 다 같이 좀 이 내란 특검 이 손으로 좀 가세요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니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참고인 중에서도 피해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국민의힘 주류하고 다 싸잡아 묶어가지고 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전해진 소식이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거는 좀 변론으로 하겠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직권남용을 통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방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적 성격이라고 특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같이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국민의힘 주류하고 같이 묶여서 가고 있다. 한 전 대표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증인신문까지 요청을 했는데 나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책에 쓴 거 있다. 혹은 서면으로 내겠다. 이러면 그냥 끝인 거냐. 본인이 검사했어도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책이나 다큐멘터리에 다 써놨다, 말했다라고 하지만 네. 그걸 듣고 읽고 궁금한 게 생겨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전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만약에 특검 수사에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진술 바깥의 내용이 새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한 전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 거꾸로 얘기해서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다 얘기했으면 네. 왜 법정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주류나 이쪽 당원들을 너무 의식해서 본인이 특검이나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프레임을 막기 위해서 법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김세민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책, 다큐멘터리 이런 데 다 있었으면 그 내용 왜 다시 한번 특검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다 얘기했었으면 그냥 그 얘기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못 하는 게 오히려 더 법조인으로서의 좀 태도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요즘 이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 매일 자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엔 요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8월, 9월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 말했고 제 기억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특검은 저에게 더 들을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에게 더 들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계엄할 줄 몰랐다. 그런데 당시에 김민석 의원 등 해서, 그 당시에 의원이었었죠. 이 김민석 의원 등 해서 그때 계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라는 얘기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계엄할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내가 아니라 민주당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이 계엄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전 대표가 하고 있고, 또 당일에 김민석 현재 총리죠. 그때 표결 때 안 나타났다든가, 또 이재명 대표가 숲에 숨어 있다가 좀 늦게 나타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전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삼아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당시 행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전 대표가 저는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고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싶으면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 응해가지고 본인의 것을 걸고 얘기를 하고 나도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전 대표의 행동은 저쪽은 안 하는데 왜 날 불러? 이거 굉장히 정치권에서 물론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수의 행동인 거거든요. 오히려 본인 걸 걸고 나서는 게 더 맞는 거고, 저렇게 라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그 힘으로, 그 말할 수 있는 힘으로 증인신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뒤에 물러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주류 지지층에 대해서 나는 배신자 아니요 이렇게 영합하려고 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한 전 대표의 우왕좌왕하거나 어중간한 행보가 문제를 더 키웠어요. 본인이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만, 굳이 또 이거를 한한 체제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이도저도 아닌 행보가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하수인 거다. 본인이 나가서 증인신문 받고 특검에서 딱 얘기를 하고 나는 했는데 왜 민주당은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데 좀 오히려 반대로 하수 얘기를 걷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는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피해자이고 네. 나가는 것은 참고인이지만 민주당의 그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알고도 그것을 안 막았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란 방조의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제가 듣는 그런 법률가로서의 해석은 네. 알고도 마땅히 그런 방지를 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걸 일단 시행을 12월 3일 날 시행하니까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해제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참고인, 피해자를 나를 불러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피의자를 불러라. 그 피의자가 누구냐? 지금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냐.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내란 특검의 임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내란이라고 그것이 불법 내란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해준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더니만 그 후폭풍이 본인한테 밀어닥치니까 이제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한동훈의 때늦은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럴 줄 민주당이 몰랐냐는 것이죠. 네, 민주당이 이럴 줄 몰랐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좀 만시지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23일 날 일단 강제 구인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3일을 그냥 넘기고 내란 특검은 어떻게 또 나올 것이냐 여부터 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